자, 우선 이제 확률과 통계 첫 번째가 이제 원순열로 바로 돼 있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자, 순열이랑 조합 고1 과정을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하고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순열이랑 조합의 개념이 없으면 이해를 할 수 없어. 당연히 순열 조합의 개념을 알아야겠고, 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우선은 팩토리얼부터 해보자. 자,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보자. 1에서부터 5까지 수. 그럼 이제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러면, 그치? 5자리니까 첫 번째부터 나열하는 방법. 이제 고배 법칙인 건 다 이해하지? 그래서 첫 번째 5개, 4개, 3개, 2개, 1개. 맞죠? 동시에 나열하는 거니까 곱한다는 개념을 알 거야. 이제 팩토리얼 개념 좀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n팩이 뭔지 알겠지? 그치? 식으로는 n서부터 어디까지? 숫자를 하나씩 줄여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뭐 NPR에 우선은 뭐 기호를 보면 여기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야. 알개를 뭐해서? 알개를 뽑아서. 그 다음에 뭐 한다? 첫 번째, 순서 있게 나열한다. 순서 있게 나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우선은 NPR 할 때 얘는 이게 서로 다른 n개라는 게 우선은 이제 내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잠깐만 다시 해보면 5P3 그러면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야. 그러면 우선은 순서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3개 우선 뽑아서 나열하고 싶어 그러면, 자, 처음에 뭘 뽑을까 고민하면 되지, 그치? 여기 몇 가지가 있어? 5가지,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뽑았으니까 4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걸 곱하는 게 이제 순열의 계산이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줬어 이미? 5에서부터 여기 5에서부터 자 여기 3개를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한다 라고 했어. 맞나? NPR 그러면 n서부터 이제 곱해 나가는 거야. 이제 하나씩 줄여서 n-1, n-1에서 여기 몇 개가 될 때까지? R개가 될 때까지. 그러면 여기가 1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R개가 되려면 R-1개를 빼야 돼. R-1개 이렇게. 그래 R개가 돼. 그쵸? 여기 1에서부터 시면 여기 요만큼이 R-1개 여기 하나 더해서 R개가 되겠지. 그쵸?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책은 이게 괄호가 풀려 있어서 갑자기 R 플러스 1로 보여서 학생들이, 그치? 헷갈려 하기도 해. 중요한 건 R개를 곱한 거죠. 그거 한번 정리해 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5P3은. 근데 마저 2 곱하기 1까지 곱하고 나서 역시 분모에서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같겠네, 그치?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5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나? 그럼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2팩토리얼 뭐다? 5에서 3을 뺀 값이다, 그치? 그래서 NPR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도 해. 식상으로는 어떻게 계산해? n 팩토리얼을, 그쵸? n-r 팩토리얼로 나눈 걸로 계산할 수도 있다.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 우선 정리해 놓으면 되겠어. 됐지? 그 다음에 조합으로 갈게. 물론 이제 중복조합, 이제 원순열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시 언급이 돼. 근데 시작하기 전에 살짝 정리는 되고 가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조합은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럼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순서에 상관없이 뭐야? R개를 뽑기만 한다. 뽑기만 한다. 뽑는다는 과정만 있는 거야. NCR은 여기서 좀 그 공식을 유도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래서 NPR 자체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다, 그치? 뽑는다. 그리고 그 뽑은 것들을
나열하는 거. 나열하는 방법이 그쵸? 알게를 나열하는 방법은 R 팩토리얼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NCR은 우리가 양변을 R 팩으로 나누면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렇게 되겠죠. 됐나? 또 식 하나 쓰면 아까 NPR은 뭐 했어?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그쵸? 거기에 R 팩토리얼 분의 1을 또 곱하는 거네. 됐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식으로 푸는 문제가 가끔 나와서 뭐 그 정도 내신에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그쵸? N 팩토리얼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걸 따로 증명도 하기도 하지만 NP0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돼야 돼. 그치? NP0은 1이고 그 다음에 NC0이나 그쵸? 이런 것도 1이야. NPN은 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돼?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이랑 같겠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너 책 있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의 쌤 고축의 기본 과정들 한번 이렇게 쭉 눈으로 이렇게 읽으면 돼. 그래서 내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을 확인만 하면 돼. 확인하면 대부분 떠오르니까. 자, 그럼 이제 원순열로 갈 거야. 자, 그럼 이제 원순열에서는 어떤 부분인지 좀 이해가 돼야 되냐면, 자, 원형으로 돼 있는데, 그치?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개를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뭐 A, B, C 이렇게 쓸게. 그쵸?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앉아 있다고. 자, 요거랑 여기가 A, B, C 이렇게 하는 거랑 하나만 더 하면 여기가 A, B, C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다른 거야. 내가 보는 건 맨 위에 A가 있는 거고 C가 있는 거고 B가 있는 거니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원수열의 기본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앉은 사람 입장이야. 앉은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야. 왜냐면 내가 앉아 있어봐. A에 앉아 있으면 B가 가만있어 봐. 이게 오른손 맞나? A 입장에서는 그치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C는 왼손의 입장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B랑 C가 지금 A 봐봐. 여기서 오른쪽에 있고 C가 왼쪽에 있는 거 여전히 같지 않아? 어느 상황에서도? 그치? A 오른손이야. 이거 오른손. 그치? 오른손 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B가 있는 거고 왼쪽에 C가 앉아 있는 거 똑같잖아. 이게 우선은 그게 다르다는 거. 내가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탁에 그치? 앉아 있을 때 내 기준이 앉아 있는 사람 기준으로 보는 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뭐야? 동일한 거야. 그치? 그럼 이제 확률에서 우리가 이제 곱하는 경우가 이제 이제 순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지.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이게 더하는 경우도 우리가 배웠었지. 그럼 이제 이렇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될 때는 같은 경우마다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지. 이 세 가지가 다 뭐가 되는 거야? A, B, C. 그치? 요 세 가지가 요렇게 앉는 거. A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쵸?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둘러서 앉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는 그치? 돌아가면서 같은 경우라 이거지. 요 경우가 다 이 세 가지가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가 다 결국은 한 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세 가지마다 한 가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원래 A, B, C 이 세 사람을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 있다고. 그치? 근데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이렇게 세 가지마다 한 가지가 된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줄이려면 3으로 나눠줘야겠지. 두 가지. 그치? 그럼 결국 2팩토리얼이 되겠지. 될까?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3명만 이제 예를 들었지만 4명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지. 뭐 1, 2, 3, 4 이렇게 있다 그러면 맞아? 뭐 여기 1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어쨌든 1, 2, 3, 4 돌아가면서 4번 쓸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이 4가지가 역시 다 한 가지가 되겠지. 그럼 얘가 원순열이 아니고 이제 직순열이란 말을 또 써. 상대적으로.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순열하면 직순열이라고 보면 되는데 줄 세우는 거. 근데 그 직순열에 비해서 원순열은 어때?
그 만약에 n 팩토리얼 n명을 나열한다 그러면 그치? 그 중에 n 가지가 다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n으로 나누는 게 이해돼야지 우선. 4팩일 때는 이게 4명을 나열하는 거 4팩토리얼이잖아. 근데 역시 이 4가지는 다 하나가 되는 거냐. 그럼 4개씩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그치? 얘가 몇 개씩 묶는 거니까 나눗셈 아니야. 그래서 4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n명을 나열하는 경우는 n으로 나눠지는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순열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운 뭐 순열, 조합 이렇게 해서 바로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 실제적으로. 그럼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서 분류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곱하는 경우, 더하는 경우 말고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염두를 해야 된다고. 그런 건 뒤에서 배울 거야. 무슨 이해가 갔어? 그 다음에 이제 잘 봐. 또 이제 원순열을 접근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나누는 방법이야. 그치? 같은 것이 반복될 때, 몇 개씩 반복될 때 우리가 나눈다. 그치? 예, 반복된 거를 어떻게 됐어? 나눗셈을 해결을 했었지? 근데 또 이렇게 볼 수 있대. 자, 여기서는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뭐 1, 2, 3, 4, 4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선 이제 1을 먼저 앉히는 거야. 그래서 1을 먼저 앉혀. 1이 이 4자리에 앉는 경우는 어디에 앉아도 똑같아. 우선 그게 이해돼. 네. 그치? 내가 여기 앉아있건, 그치? 네. 1로 시작하니까 똑같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다고 치면, 그치? 내 앞에도 아무도 없고, 내 오른쪽, 왼쪽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이쪽에 앉아도 똑같은 거고. 그래서 우선은 첫 사람이 앉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없다라고 해. 한 가지니까, 무조건. 한 가지지. 어디에 앉든 똑같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1이잖아. 이 경우가 뭐 이쪽에 앉을 때랑 저쪽에 앉을 때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2가지라고 하지만 한 가지잖아. 자, 한 가지야.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1이 앉고 났을 때, 이제 1이라는 사람이 앉고 났을 때 여기 이제 3사람을 앉히는 경우는 원순열이 아니란 얘기야. 왜냐면 내가 2가 여기 앉을 때랑 2가 여기 앉을 때랑 2가 여기 앉을 때는 모두 다 달라. 그치? 오른쪽, 여기 맞은편, 여기 왼쪽 전혀 다 다르지? 그래서 2가 앉는 경우는 3가지잖아. 그럼 2가 앉으면 3이 앉는 거 2가지 중에 하나고 4가 앉는 거 이렇게 한 가지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를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직순열이 된다는 것도 이런 개념으로도 접근을 해도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게 편한지는 네가 적절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게 좋은 거야. 상황에 맞춰서. 단순하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 2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 원순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어. 자,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는, 그치? 지금처럼 어떻게 돼? 하나가 빠지는 거, 한 명을 앉혀버리고 나머지를 직순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n-1 팩토리라는 말이 이해가? 한 명을 먼저 고정하고, 이게 무슨 뜻이야? 한 명 고정.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직순열이 되는 거지. 그리고 한 명 앉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개념. 그 다음 이제 서로 다른 n개를 r개에 택해서 원형에 배열하는, 이거는 뭐 저런 개념. 요거 말고 또 조금 전에 했던 게 뭐야?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눴지? 돌아가면서 n가지가 다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이게 n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래서 이제 곱하기 1까지 되는 거, 이걸 n으로 나누면 n만 짓고 역시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 맞지? 그렇지만 이해하는 건 전혀 틀려. 2가지 개념을 잘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 네, 저 한명 고정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야. 이거는 설명이야, 설명. 한 명을 고정한 후에 직순열을 풀란 얘기고, 가지수가 한 가지라고. 알겠지?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신에서는 이제 이런 꼴이 잘 나오는데, 정다각형 모양의 탁재에 둘러앉는 경우, 그치? 요건 이렇게 해설하면 되는데, 요 뒤에 보니까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보면 될 것 같아. 우선은 원순열처럼 배열을 하고, 그치? 처음 앉는 사람이, 그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앉는 경우를 잘 따져보면 다른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그림 잘 나와 있는 게 다음 쪽에 있어.
다음 쪽부터 볼까? 여기 보면 자 이제 이렇게 다각형, 정다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여러 가지 다각형이 앉는 경우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1번 정다각형 같은 경우는 자 사람이 여기 1번에 앉는 경우는 우선은 어떻게 접근한다고? 원순열로 배열하면 돼. 원순열로 배열하면 되는데 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번에 앉는 경우랑 2번에 앉는 경우가 같냐 이거지. 그럼 A가 1번에 앉았을 때는 그치? 오른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여기 모서리가 잡힐 거야. 근데 왼손에는 사람이 있는 거지. 맞아? 근데 A라는 사람이 이번에 2번에 앉는 경우야. 2번에 앉으면 이번에 오른손에 사람 있는 거지? 왼쪽에 모서리고. 그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두 가지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원순열이라고 생각한 거에 두 개가 바뀌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지. 얘가 그냥 원순열이라고 생각하고, 그치? 모든 경우에서 요 A가 여기 앉을 때는 여기 앉을 때 두 가지로 늘어나잖아. 두 배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각각에 대해서. 그치? 그래서 곱하기 2가 되는 게 이해가?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요 상황에 따라, 그치? 여기는 두 명이 앉는 자리고 여기 한 명이 앉다 보니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각각과 다 달라. 그럼 각각에 대해서 그만큼씩 늘어나는 거라서 전체에다가 다른 경우 수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 됐어? 그럼 내가 다른 경우를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네, 그치? 그 정도. 정다각형은 그 한 변에 앉을 수 있는 개수만큼 곱하는 거. 이건 똑같아서 그래. 이건 똑같잖아. 이쪽에 앉거나 이쪽에 앉거나 이거 구별이 안 가, 이거는. 그러니까 한 변에 앉을 수 있는 개수만큼만 곱하면 되는 거. 근데 이제 꼭 공식처럼 딱 그렇게 획일화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는 변형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조건을. 그거보다는 다른지 같은지를 네가 판단하면 돼. 1번에 왔을 때, 2번에 앉았을 때, 3번에 앉았을 때랑 그럼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랑 같은가 다른가를 판단하면 되잖아. 같잖아, 이거는. 그치? 모양이 딱 같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한 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잡으면 되지. 중요한 건 아니야. 내신에서 모르겠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원순열에서는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내가 어떤 고정을 통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게 반복될 때 나눈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알겠어? 그럼 이제 1번. 내 말에 알맞는 걸 써놓으래. 자, 4개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지. 우린 알고 있지? 뭐야? 4팩토리얼이지. 자, 그러면 4개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한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면, 그치? 무슨 일이 생겨? 몇 개씩? 4개씩 같은 것이 생기지? 그래서 같은 것이 4개씩 생긴다. 4개씩, 4개가 갑자기 하나씩 주는 거야. 네 묶음이 하나로 준다는 얘기는 전체가, 그치? 4로 나누어서, 그치? 묶음이 줄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3팩토리얼이 된다. 그 얘기지. 자, 그 개념을 이해해라. 그 얘기야. 원순열에서는. 그 다음 2번. 부모와 4명의 자녀가 모두 원탁에 앉는다. 부모 사이에 한 명의 자녀가 앉는 방법의 수. 그치? 우리 이제 이웃하는 경우의 수 순열을 셌었어. 가장 키포인트가 이웃하면서는 묶어야 돼. 그치? 하나로 생각. 기억나? 우선 이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야. 무슨 얘기야? 부모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어쨌든 부모 사이에 이렇게 한 명이 들어가서 이 3명이 그치? 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지. 됐죠? 그럼 우선은 부모가 있다 그러고, 그쵸? 그럼 이제 뭐부터 하면, 우선은 이제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이제 3명이 남는 거지. 자녀가 여기 사이에 꼈을 때. 그쵸? 그럼 우선은 뭐부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응? 정해야 되잖아. 그래. 뭘 정해야 돼? 처음. 여기 가로에 들어가는 사람. 그치? 부모 사이에 들어갈 사람 정하면 되지. 몇 가지가 있어? 그래, 4가지.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전혀 공식이랑 상관이 없다니까? 상황에 맞춰서 내가 분류하고 해석해야 돼. 그럼 그 4가지에 대해서 이제 곱이 된다는 건 이해가지? 그 4가지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부모의 자리가 또 뭐 해도 돼? 바뀌어도 돼. 바뀌어도 그렇지. 다른 거지. 네. 이게 이 학생 이 가운데 있는 뭐 자식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아빠가 있는 거랑 그치? 왼쪽에 엄마가 있는 거랑 바뀌는 경우 다른 경우지. 그래서 2 팩토리얼 맞아? 이거는 가운데 자리 정하는 거. 그쵸? 이거는 부모 그치? 배열하는 방법.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거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치? 그럼 모두 몇 사람 있어? 네 사람. 네 사람을 그치? 뭐야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n-1 팩토리얼이지? 3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앞에 거랑 섞여서 나와. 절대 하나로 안 나와. 그렇게 공부하면 못 풀어. 여기가 어려운 게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상황을 문장을 보고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 다 해석만 하면 그냥 풀리는데 해석이 안 되면 못 풀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하다가 해설지를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거에서 이제 잘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내 걸 만들어야 돼. 그리고 왜 이렇게 적용되는지 원리를 자꾸 떠올려보는 게 제일 좋아. 3번은 뭐 간단하게 되겠네. 3번은 뭐야 6명이지? 6명이니까 우선 원탁에 앉는다 치면 이렇게 해볼까? 6 팩토리얼을 6으로 나눈다. 이런 느낌으로도 가보자. 두 가지를 머릿속에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렇게 그치? 직사각형이 아니지 그치? 1번에 앉을 때 2번에 앉을 때 3번에 앉을 때가 모두 다 다르죠. 그래서 세 가지 이 전체 세 가지를 곱해줘야겠지. 됐죠? 그러면 5 팩토리얼 곱하기 3이고 5 팩토리얼은 잘 나오는 수 중에 하나야. 봐봐 5 4 3 2 1 자 5 4 20이지 3이 6 그래서 120 정도는 좀 관심을 줘봐. 그러면 너도 모르게 외워질 거야. 그렇죠? 그래서 5팩은 120명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6팩까지는 외운 것 같아. 그래? 됐어. 맞죠? 네, 거기까지는 외운 거. 됐어. 그럼 5팩은 120 한번 써볼까? 그 다음에 6팩토리얼은 710. 학교 시험에서 이제 등장을 하다 보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 자, 우선 거기까지 끊자.